왜 슈고기가 안 될까? 음. 그래서 세 번째 색채에 대한 내용도 광범위하지만 기본적인 색에 대한 개념만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색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그 정의를 모르시는 분은 물론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학문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색이 뭐야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또 설명 못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색에 대해서 일단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색이라고 하는 건 빛의 스펙트럼 조성 차이에 의해서 성질의 차가 인정되는 시감각의 특성을 색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다르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면 빛을 이제 흡수하고 반사하는 결과로 어떤 물체가 있었을 때 어, 빛에 의해서 요거를 비췄어요. 근데 흡수하고 반사되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사물의 밝고 어둠이나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띄는 따위의 그 물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채를 지각을 하려면 분명 필요한 게 빛이 필요하고 물체가 필요하고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지각에 의해서 우리가 뇌신경에 전달되어 아, 이게 무슨 색을 띠고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과정까지 이게 색지 지각의 과정이라, 그렇게 해서 뭔가 눈에 이제 들어와서 뇌신경이 전달된, 그래서 인지된 그 정보가, 붉은 계열이었다. 그러면 빨강이라고 인지하는 거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스펙트럼에서 어떤 그 비춰지는 빛이 흡수하는 게 있을 거고, 반사하는 게 있을 텐데, 그 반사해져서 우리가 눈에 들어온 것이 결국 그 물체의 컬러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빛, 물체, 눈을 색지 지각의 3요소. 뭐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물체가 빛을 흡수도 할 거고 이제 반사를 시키기도 할 텐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사물의 밝고 어둠이나 어떤 특정 색의 따위의 물리적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 이게 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색의 삼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가 있는데요. 자, 색의 삼속성. 상식적이고도 기본적인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또 요걸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잘 설명을 못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두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색상은 앞서 얘기한 그렇게 우리가 시지각에 의해서 인지된 어떤 특정 물체의 색깔을 보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색상이에요. 그래서 빛의 파장의 변화로 느껴져 명도나 채도에 관계없이 색 기운으로 구별되어지는 성질을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 광선을 분광해서 나누었을 때 보여지는 어떤 여러 가지 색의 종류들이 색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볼 수 있는 색의 구분이 뭐 개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색을 막 몇 개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어찌 됐든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해서 이 색과 이 색이 달라 하면서 인지할 수 있는 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색상들이 모두 색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명도라고 하는 것은 약자로 휴이기 때문에 H를 색상을 쓰고요. 명도는 V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색상과 관계없이 색의 이제 밝고 어두움이 명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도가 고명도일수록 높을수록 화이트가 많이 섞여져 있는 밝은 색상들일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색이냐가 중요한 게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냥 특정 그 색이 다 원색이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의 밝고 어두움에 관련된 게 명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색이 흰색이 되게 많이 섞여져서 밝다. 되게 막 파스텔스럽고 흰색에 가깝지만 특정 무슨 색 기운을 띠고 있다. 그런 거는 굉장히 고명도일 거고요. 아니면 이제 블랙에 가까워지는 특정 색일 거다라고 한다면 되게 어두운 어떤 색이기 때문에
저명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도가 낮아진 것은 어두움입니다. 명도의 단계는 보통 11단계, 11단계로 나뉘어집니다. 0부터 10까지.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하면 10개일 텐데 0단계부터 가다 보니까 11개의 단계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이 0번에 해당하고요. 흰색일수록, 제일 밝을수록 이제 번호가 높아지기 때문에 10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완전 검은색, 완전 흰색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를 제외했으니까 9개의 단계가 있겠죠. 조금씩 회색이 되면서 진회색, 검정 직전까지. 어쨌든 걔네는 다 그레이스케일입니다. 회색입니다. 자, 그 회색의 단계는 9단계로 구분되어져 있겠습니다. 명도 단계가요. 그러니까 총 11단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도, 크로마의 C의 약자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채도는 색상의 포함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색이 있는데 원색이 아니야. 그런데 그 색이 그래도 원색이 제일 많이 들어가져 있다. 그 특정 색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면 순수한 거예요. 근데 그 색이 조금만 들어가 있고 어떤 다른 색이 막 이렇게 섞여져서 애매모호한 칙칙한 색이 됐다. 그래서 탁해졌다. 그러면 이제 채도가 낮아진 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색의 포함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색의 채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냐, 선명하냐, 흐릿탁탁하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채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색의 순도, 호화도, 선명도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래서 색이 많이 들어가면 색의 선명도가 강하겠죠? 그래서 고채도. 그리고 그 색의 순수한 색, 그 선명한 색 기운이 얼마 없어. 특정 색의 그 순수한 색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색이 많이 섞여져 있어. 그러면 채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도는 모두 14단계로 되어지는데 색마다 그 단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저채도, 낮은 단계의 채도를 1단계로 하고 선명할수록 순색에 가까울수록 단계가 높아지게 되는데 제가 색마다 다르다고 했죠. 근데 최대 높은 고채도를 가진 색은 14단계까지 존재합니다. 빨강, 노랑. 그러니까 명시성이 굉장히 눈에 띄는 정도가 확실한 그런 강렬한 색이 빨강, 노랑. 얘네들은 14단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색이지만 막 이렇게 쨍 하고 막 강하게 와닿지 않는 그 채도감이 약한 색들은 11단계까지 오지 않죠. 어, 단계가 색마다 다른데, 그걸 뭐 파랑, 남색 이런 애들은 이제 채도가 낮죠. 그러니까 저채도라는 건 아니고 고채도라도 그 단계가 14단계까지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채도가 14단계까지 가는 게 빨강, 노랑이다 보니까 뭐 포스터스러운 것들, 그리고 뭐 어린아이들의 뭐 이런 가방, 옷, 원복, 그리고 뭐 그 등하원 차량 이런 걸 보면 다그 채도를 가장 높은 채도를 가진 노란색을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순색에 무채색의 포함량이 많을수록 색이 결국 칙칙해져요. 그러니까 채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채도고 무채색의 포함량이 적을수록 즉 특정 색의 포함 정도가 높고 무채색은 적을수록 채도는 고채도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의 삼속성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을 텐데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못할 뿐이지 그것만 좀 잘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은 패션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시각적인 정보로서 옷을 활용할 때에도 그 어떤 요소보다도 분명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 만나 불과 몇 초 사이에 상대방의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했죠. 첫인상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수초에 결정이 돼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디자인의 옷을 입고 어떤 분위기가 나는 연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물론 다
시각적인 이미지로서 판단되어지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특히 무슨 컬러를 활용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컬러 메시지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디자인은 어쩌고 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연출을 했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냥 오로지 컬러로만 봤을 때 빨간 원피스에 빨간 립스틱 칠하고 누군가를 처음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레드가 주는 강렬함이 분명 있겠죠. 다른 요소들이 아무리 점잖고 순수하고 할지라도, 어, 그래서 컬러 메시지가 분명 강력하게 작용이 되기도 할 겁니다. 또한 인체 호르몬과 혈압, 체온에까지 영향을 주는 게 색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컬러 테라피라고 해서 어떤 심신 안정 이런 거에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식단에도 5가지의 색상이 골고루 있는 게 건강한 식단이라고 해서 그런 걸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인체와도 뭔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호하거나 즐겨서 착용하는 색상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 내면적인 정신적 이미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밑바탕이 되어서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윗바탕이 되어서 행동적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고, 어떤 그 정신적 이미지, 내 기분 상태, 성격이 밑바탕이 되어서 말하는 습관도, 음성적 이미지도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이미지의 형성 요소 얘기할 때도 정신적 이미지가 나무의 뿌리와도 같다. 보이지는 않지만 다 내변에 그 분포되어져서 결국은 시각적 이미지, 아니, 행동적 이미지, 음성적 이미지에 깔려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 사람의 활용하는 색상을 봐도 그 고유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색이 주는 힘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의복의 색을 선택하는 걸 이제 보면서 어떤 분위기도 파악하고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요. 특히 과거도 보면 의복의 색을 통해서 신분도 표현했습니다. 좌의정 무슨 색, 우의정 무슨 색, 왕은 무슨 색, 뭐 이렇듯이 신분을 나타내주는 것으로도 색이 활용이 됐던 적도 있고요. 또 그렇게 아까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반대로 입는 사람이 이런 색을 착용함으로써 무언의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색을 내가 활용을 했으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비언어적으로 이걸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선거철인데, 그쵸? 대통령도 뽑죠? 그러면 이제 토론 뭐 이런 거, 또 연설도 많이 하실 거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넥타이 색으로 표현을 하죠. 당을 표현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토론회를 나갔다. 그러면 내가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푸른색을 활용할 수도 있고, 자, 등등등 색은 표현될 수 있고요. 착용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리고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봄으로써, 아, 이런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작용이 돼요. 착용한 컬러로 인해서. 그래서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으로 옷에 있어서의 색채는 의복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패션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퍼스널 컬러에 대한 안목도 관심도 사람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컬러를 사용하는데 조금 더 나에게 맞게 이렇게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으로 컬러가 아주 점점점 더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들이 있어요. 연상되어지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유의 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죠. 근데
문화권마다 그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문화권이든지 다 통용되어지는 색에 대한 그 메시지가 있기도 하지만 또 특정 색은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는 이 색이 되게 긍정적인 색으로 선호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색이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또 다르게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의 색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색들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각각의 감정을 갖게 하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시각으로 인지되는 어떤 정보이지만 그 시각으로 인지된 정보가 어떤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각각의 감정을 가지게 하며 색채의 감정은 사회적으로 이어지고 계속 축적되면서 각 문화권마다 특한 그 색에 대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음. 자, 그래서 그 자체의 독특한 분위기, 상징성, 의미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알아볼 거고요. 각각 색마다. 어, 갖고 있는 그 의미들, 상징되어지는 부분들 살펴볼 건데, 요 부분을 이제 다 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색에 대해 이해만 하시고, 본격적으로 각 색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의미, 어, 이런 것들, 메시지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수업 때 이어져서 가져오셔야 되겠고요. 그 뒤에 색채의 또 광범위한 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는 제가 시험 끝나고 다음 수업 전에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게 색채죠. 그래서 네 번째까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자료까지도 이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여기까지 색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해까지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당연히